거실 한가운데 남성의 옷과 물건이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여성은 가위를 들고 그 옷들을 하나하나 잘라내는데요. 남성이 화를 내며 소리쳐도 여성은 멈추지 않습니다. 대체 이 부부에겐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자, 오늘 사연은요. 이 남편의 누나분께서 제 남동생 좀 살려주세요 하면서 제보를 주셨어요. 네, 일단 제보자인 남편의 누나분은 50대 여성이시고요. 남동생은 40대입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남동생이 굉장히 유복한 집안의 아내를 만나서 결혼을 했다라는 겁니다. 문제는 그 돈이 없었다라는 이유로 굉장히 처음 결혼 전부터 많이 무시를 당했다라는 겁니다. 뭐 거지나 다름이 없다라든가 고아나 다름이 없다라든가 도대체 니네 집에서는 해주는 게 뭐냐 그런 식으로 평생 발목이 잡혀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시간은 결혼 전부터 무시를 했다라는 거고요.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그 홀씨아버지 시누이 2명인데 하필이면 이제 결혼식 당일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시누이가 뭐 이렇게 뒤치다꺼를 좀 해주다가 갑자기 몸이 좀 안 좋아서 신부 대기실에서 저렇게 쓰러졌답니다. 그런데 사람 많으니까 여기서 나가라라고 결혼식 당일날도 붙어도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합니다. 자, 처가가 부잣집이니까 남편한테 이 아내라는 사람이 야, 니네 집에서 해준 게 뭐야? 넌 고아나 다름없어. 자, 남성은 내가 그래도 우리 와이프한테 잘하면 마음이 좀 풀리겠지 했는데 현실은 달랐다고요. 네, 가장 큰 문제는 아내가 알코올 중독이었습니다. 이제 아내는 걸핏하면 술에 취해서 어떻게 아들 장가 보내는데 이런 한 푼 안 보내주냐 이렇게 시가 식구들을 욕을 했고요. 남성이 그만하라고 말리면 돈도 없는데 왜 큰 소리 치냐 이렇게 좀 무시하듯이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남성은 화물차 운전 일을 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았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아내는 술에 취해서 남편이 운전하고 있는데도 1시간마다 계속해서 전화를 해서 술주정을 부렸다고 해요. 급기야 이 당시 첫째 아들도 어렸는데 완전히 방치를 한 상태였고 아이가 계속 울어서 이웃이 이제 아동학대 신고까지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집으로 경찰이 출동했습니다. 남성은 누나에게 SOS를 쳤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 집에 가봤죠. 가보니까 아니나 다를까 옳게 술 좋아한다 그러죠. 예. 술에 취해 잠들어 있고 아이고. 저 모습 그대로입니다. 조카는 더러운 기저귀 차고 울고 있었고 어떡해. 그래서 조카 씻어주면서 술 좀 깨라고 해장국도 끓여줬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아이 좀 잘 돌보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때 술에서 덜 깬 올케가 격분을 해서 신우엔 달려들었다고 하고요. 그래서 안경다리도 부러졌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오해가 좀 풀려고 찾아가려고 해도 오히려 문전박대를 당했다고 합니다. 이러면 이 아내라는 사람은 남편한테 너 니네 집 식구들이랑 절대 만나지 마 막 이랬을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이제 만나지 말라고 협박을 해서 정말로 잘 못 만났어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아버지께서 요양병원을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도 둘째 딸을 그 사이에 낳았는데 둘째 딸은 한 번도 보여주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양병원 뭐 당연히 한 번도 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아들이 생각했을 때 너무 이제 죄송하니까 어느 날 내가 욕을 먹어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이들을 데려가서 병원에 가서 아버지를 이제 아이들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며칠 후에 돌아가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보여줬으면 얼마나 정말 한이 됐겠어요. 그런데 이 아내 시아버지의 장례식도 가지를 않았다고 합니다. 네, 너무 이제 심하죠. 근데 이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 형제들한테 너무 미안해서 또 형제들한테도 연락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네, 그런데 이제 어느 날 남성이 식당에서 밥을 먹다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진 거예요. 근데 천만다행히 정말 바로 병원에서 이렇게 치료를 받아서 후유증 없이 잘 지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때도 아내는 남편에게 일하기 싫어서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막말을 퍼부었다고 하고요. 결국 남성은 정말 도저히 못 살겠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제 몇 년 만에 누나와 여동생에게 연락을 했다고 합니다. 다행히 형제들은 다시 예전처럼 잘 지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남성이 최근 누나가 이 가게를 열었다는 소식을 듣고 미니 화분을 선물을 했다고 합니다. 그게 38,000원이었는데 아내가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디에 쓴 거냐 이렇게 격분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누나의 가게 개업 선물로 38,000원짜리 미니 화분을 샀다가 걸렸다. 이 미니 화분이 불러온 파장 엄청났습니다. 제보자 얘기, 이 남성의 누나 제보자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입으로 결제를 했는데 그걸 같이 쓰는 네이버였나 봐요. 그러니까 그 결제 내역을 딱 본 거예요. 그리고선 또 난리가 난 거예요. 너는 그래서 안 된다고. 그렇게 누나들 그렇게 좋으면 그럼 누나들하고 살으라고. 거지꼴로 만들어버리겠다고. 너 퇴직금까지 다 정산해가지고 자기한테 달라고. 너 옷장에 있는 옷 다 버리겠다고. 그러면서 내 법원 앞에서 만나자. 자, 양 변호사님.
저러고서 끝난 게 아니라 얘기 들으신 것처럼 누나 어떻게 보고 너 누나 보고 싶어 어떻게 살았냐라고 하면서 남편 통장에 있는 돈 수천만 원 이거 다 빼버리고요. 남편 옷 뭐 쓰던 물건 다 거실에서 모아놓고 가위로 찢어버렸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너 집도 하나 안 해왔으니까 돈도 못 준다. 대신에 양육비는 한 달에 400만 원 이상 내놔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답니다. 자, 여기서 오늘의 궁금증 짚어보죠. 남편 가족들과 연 끊게 만든 아내 재산 한 푼 없이 양육비 한 달에 400만 원씩 줘야 되나요? 라고 하셨는데 자, 박 변호사님. 양육비는 뭐 이제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고 아이한테 주는 거기 때문에 양육비는 이제 줘야 되는데 400만 원은 좀 많은 금액이죠. 우리 양육비 기준표 서울중앙지방법원 기준표 보면 최대가 한 220, 200 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금액은 줄 필요 없고요. 만약에 하게 된다면 정상적으로 재산 분할도 하고 재산 분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자료 같은 것도 아마 이혼 사유가 오히려 지금 아내한테 많이 알코올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정확하게 좀 다퉈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그리고 이 남편분이 이후에 결혼 이후에 경제활동 남편분이 했거든요. 초기에 집을 어떻게 했든지 간에 그 집에 대해서는 시간이 아이가 자랄 정도로 몇십 년이 지났으면 거기에 대한 남편도 권한이 있는 거고요. 오히려 그 재산을 유지하고 증식시키는 데는 남편이 경제활동을 했으면 남편 몫이 더 큰 겁니다. 그래서 재산 분할도 충분히 해줘야 될 상황이고 다만 이 제보자인 누나 말씀에 따르면 남편이 너무 착해가지고 지금 결심을 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글쎄 법대로 한다라면 남편이 그렇게 손해볼 만한 상황은 아닌 걸로 보입니다. 자, 교수님, 이 누나분께서 남동생을 이거 완전 현대판 노예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단 말이죠. 완전 어떻게 보면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이제 알코올 중독의 문제가 있고 또 뭐 히스테리 있는 것 같아요. 뭐 옷을 다 가위로 찢어버리고 이랬다는 거 보면. 근데 이제 요거 두 개는 이제 병으로도 볼 수 있으니까 불쌍하게 생각해 주려고 하지만 기본적으로 인성도 좀 너무 못되고 사나운 것 같아요. 시아버지 장례식도 가지 않고 아픈 그러니까. 시누이에 나가라 그러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제 본인이 이혼을 원하고 있는 거잖아요. 도리어 남편이 너무 착해서 여태까지 당해준 거고 저는 여기서 본인도 이제는 알코올 중독 등등 치료받아야 될 것 같고요. 아이들도 지금 알코올 중독 때문에 방임당하는 것 같고 남편도 너무 말도 안 되는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가족은 뭐 치료를 한다던가 약간 떨어져 있는 게 더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우리 가족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네, 박희영님은 아이는 돌보지도 않으면서 양육비를 달라니요라고 하셨고요. 김인수님, 양육비를 줘도 잘 키울 수 있을까요?라고 하셨습니다. 진실 추적자 사건 반장 여러분을 사반 가족으로 초대합니다. 아래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